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한 종목들을 한 번씩 짚어보는 오늘의 특징주 3월 2일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전코노미 채널에 오셔서 다른 많은 영상도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오늘의 특징주 역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이에 하방 압력을 받기는 했지만 오전에는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오후에는 기관과 외인의 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강보합세, 그리고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MSCI 역시 이제 러시아를 이제 퇴출하기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지수가 반사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이러한 국내 양대 지수 상승 이유 중 하나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악재는 뭐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에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러한 악재들은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력적으로 가세를 하거나 러시아에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강보합세에서 강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4,264억을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71억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3,074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375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1322억을 순매도, 코스피에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430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낮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낮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7시, 7시, 8시 사이를 기점으로 1206원까지 좀 다시 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이 수급에 대해서는 약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2일 상한가 간 종목 좀 보겠습니다. 좀 6종목이 있는데요. 쭉 보자면 네오크레마, 하나솔루션후, 카이노스메드, 그리고 한성기업, 미래생명자원, 한국선제 이렇게 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사물 연료 전지 부품을 이제 블룸 SK 퓨어셀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에 의해서 이런 곡물이나 식량 관련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 상승 나온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그냥 가서 볼게요. 자, 세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크레마,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점에 부각받아서 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식품 소재 기업입니다. 기능성 당이라든지 펩타이드 제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을 이제 유통하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 치료제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연물질 관련 특허를 미국에서 획득했다고 밝혀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연물질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약물이 체내에 흡수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흡수를 한 이후에 또 체내에서 이용을 잘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사는 이제 합성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그 신약 물질 후보가 적정 단계가 됐다면 그 기술을 제공을 하고 로열티를 제공받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식품 관련주인데요.
우리 그 마트에 가보면 뭐 한성이라고 해서 뭐 어묵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팔죠. 자, 명태가 러시아 수입 의존도 98%에 달한다는 소식에 원양어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점을 부각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제조 가공업 등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3월 2일 상승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상승 종목을 한번 보면 먼저 완성차 그룹인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출시 목표를 확대하고 배터리 수요를 이제 호조 같은 것들이 눈에 띄어서 뭐 파워넷 등의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 보인 점이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수산물 가격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해당 관련주들이 상승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신라 SG도 그렇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파워넷도 있겠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로 엮이는 이 CS 베어링이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용 부품이라든지 뭐 플랜트용 설비 등의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기상사 같은 경우는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런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소식과 21년 4월부터 영위한 주유소업이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주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여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제 주유소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라 SG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SG는 아까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 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땡땡 관련주로서 오늘 이제 기사 중에서 이땡땡과 김땡땡의 정책 연대 선언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동사는 식품 가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떨어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일 기준 하한가 없기 때문에 분석도 없고요. 자, 3월 2일 하락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하락 종목을 보면 먼저 아주 뭐 큰 폭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러한 부실 기업이라든지 관리 종목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G9 제약이나 GTG 웰니스라던가 이런 종목이 하락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자, G9 제약 같은 경우는 21년 자본 잠식률이 409%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공시에 좀 급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G9 제약 같은 경우는 광학 렌즈 설계를 바탕으로 카메라 렌즈, CCTV 렌즈 개발, 생산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GTG 웰리스 같은 경우는 내부 결산 시점으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4사업연도에 영업 손실이 이거는 이제 최근 4사업연도에 영업 손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동사는 블랙 아스팔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다, 뭐 이렇게 감사 시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즌에는 특히나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된 그런 회사는 매수를 아무리 좀 이렇게 눈이 간다고 해도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좀 들면요, 이건 G9 제약의 간단한 그런 재무제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9%예요.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심지어 부채 비율은 갑자기
9%도 굉장히 많은 건데 200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좌 비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없어요. 뭐 12%, 18%. 이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현금이 필요로 할 때 얼만큼이나 이렇게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자, 이런 회사, 이런 위험한 회사라면 절대로 이런 감사 시점까지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하락 종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으로 볼 수도 이렇게 보고 미리 좀 대처 가능한 그런 종목의 하락이 나왔고, 상승 종목의 사유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다른 거 따라가는 거 다 좋지만 웬만하면 다시 한번 내 눈으로 재무도 보고 뭐 공시도 한번 보고,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의 다른 시황 같은 것도 한 번씩은 그래도 눈여겨보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